대한민국에는 5대 해결사가 존재합니다. 요식업의 해결사 백종원, 강아지 해결사 강영욱, 육아 해결사 오은영, 꽈초 해결사 홍성우 aka 꽈추영, 양아치 해결사 박문호 aka 저승문호. 박문호는 좀비트립에서 저승문호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좀비트립 1화에서 보여줬던 비주얼이 마치 저승사자 같아 저승문호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승은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다양한 길거리 파이터들을 참교육하고 있어 박갱생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호는 좀비트립 시즌2 대구편에서 급소를 받아 쓰러졌습니다. 상대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닌 실수로 그런 것이며 박문호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지만 다행히도 두 개 다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후 박문호한테는 문호 누나라는 별명이 생겼으며 기출 변형으로 문호 언니, 소녀 문호, 문호 이모, 문호 공주, 문요정, 셀러 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낭심을 맞은 이후 밖을 돌아다닐 때는 항상 낭심 보호대를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박문호의 트레이드 마크는 수염인데요. 국내에서 수염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격투기 선수이기도 하며 수염이 없던 시절에는 뭔가 20%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염을 기르는 이유는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서 기른다고 하며 자주 가는 바버숍에서 수염 관리와 라인 따는 법을 배워 꾸준하게 관리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문호의 수염 길이는 9mm이며 12mm 정도 길렀을 때 자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염이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 충격 완화 효과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박문호의 키는 179cm, 몸무게는 선수 시절 77kg이었습니다. 현재 몸무게는 대략 90kg가 넘으며 머리둘레는 59cm로 머리가 큰 편인데요. 정찬성은 좀비트립에서 박문호보다 덩치가 큰 참가자에게 헤드기어를 씌워줄 때 그래도 문호보단 작아 라고 말했습니다. 학창시절의 별명이 대가리였다고 하며 이름 별명 박문호를 합쳐 문어대가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박문호는 34살 나이에 정찬성 코리안 좀비에서 폐활량을 측정했는데요. 당시 폐나이 7살에서 11살에 폐활량을 보여줬습니다. 박문호는 격투기 선수를 하기 전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벽돌공장, 군대 가기 전에는 전기회사에서 막노동, 특전사 4년, 전역 이후 마트 알바, 은행 본점 경비원, 퀵서비스, 배달, 레스토랑 서빙, 건강검진 버스 운전수, 게스트하우스 관리 등 외에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박문호의 취미는 모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술을 한잔 하는 거라고 하며 특히 맥주를 진짜 좋아한다고 합니다. 선수를 잠깐 그만두었을 때 수제 맥주 사업을 하고 싶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었을 만큼 맥주를 좋아한다고 하죠. 그리고 한 네티즌이 미래 와이프가 술을 끊으라고 하면 끊을 거냐 라는 질문에 박문호는 끊지는 못하고 자제나 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주량은 한창 잘 마셨을 때 소주 5병이었다고 하며 현재는 소주 3병 정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박문호는 맞는 아픔보다 이별의 아픔이 더 아프다고 하는데요. 맞는 아픔은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이별의 아픔은 오래가고 가끔가다 생각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은간호랑 싸우면 몇 번 버틸 수 있냐 라고 시청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안일권은 내가 아는 문호는 싸우기 전까지 모른다 라고 답했으며 박문호는 솔직히 은간호 선수한테는 질 것 같다. 내 생각인데 1라운드도 못 버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찬성 선수랑 싸우면 이길 수 있냐 라는 질문에는 격투기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번 싸운다고 가정하면 한 번 정도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박문호의 운동 루틴은 아침에는 밖에서 러닝을 하고 오후 3시부터 웨이트 트레이닝과 스파링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제 선수들의 운동 루틴은 오전에 개인 운동, 오후에 선수 운동과 등 운동 위주, 저녁에는 보조 운동과 컨디셔닝,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한다고 하죠. 박문호는 좀비트립을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파이터로 활약하고 있으며 시즌1에서는 본인의 힘 30% 정도 사용했고 시즌2에서는 힘을 80%까지 사용했던 촬영도 있다고 합니다. 좀비트립 이후 유튜브 채널 저승문호를 개설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가 많은 컨텐츠는 좀비트립 리뷰입니다. 참고로 이 좀비트립을 통해 선수와 일반인의 격차를 더 확실하게 증명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간접적으로 참가자의 느낌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비트립 참가자가 느끼는 저승문호의 1인칭 시점 영상을 보시면 박문호와 싸울 때의 느낌을 대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전사로 복무했으며 4년 정도 복무하여 특전사 179기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군대를 갈 시기에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다고 하며 집에서 지원도 받기 힘들었을 때라 군대에서 자립하기 위해 특전사로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 친구들이 특전사로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죠. 박문호는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이며 TFC, AFC, 제우스FC에서 라이트 웰터급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마추어 시절에는 77kg 웰터급으로 4승 2패를 기록했었고 70kg 라이트급으로 1승을 기록했었습니다. 2017년 1월에 프로로 데뷔했으며 전적은 6전 3승 3패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은 타격기라고 하며 왼손잡이 타격가로 찌르는 스트레이트가 일품인 선수이죠.
박문호가 시골에 있었을 때 격투기를 배우고 싶어 체육관을 찾던 중 총 3개의 체육관이 있었다고 하며 3곳 중 한 곳이 코리안 좀비 MMA였다고 합니다. 그때 정찬성 선수와 서진수 선수가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며 정상급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에 반했었다고 합니다. 정찬성 선수는 밤에도 나와 매일 운동을 했었고 박문호는 그런 정찬성의 모습을 보고 여기 체육관을 나오면 활기가 생기겠다, 배울 수 있는 점이 많겠다 라고 생각하여 코리안 좀비 MMA 체육관을 선택했었다고 합니다. 박문호는 첫 아마추어 경기에서 패배했었다고 합니다. 조크로 목을 공격당해 패배하여 너무 억울했었다고 하죠. 이후 박문호는 선수를 해보고 싶어 정찬성을 찾아갔지만 정찬성은 지금 들어와도 도움이 안 될 거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박문호는 한 번 더 부탁하였고 그럼 두 번째 시합 이기면 그때 가서 보자 라고 말해줬다고 하죠. 박문호는 두 번째 아마추어 대회에서 처절하게 싸웠다고 하며 결국 경기에서 승리하여 정찬성한테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정찬성은 우린 진짜 도움이 안 될 거다 라고 말하며 제자로 받아줬다고 하며 박문호는 3개월 만에 실력이 급상승했다고 하죠. 참고로 박문호는 두 번째 시합 당시 운동을 반년 정도 했었다고 합니다. 박문호는 어머니한테 비밀로 하고 격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부모님이든 자식이 격투기를 한다고 하면 거의 다 반대하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박문호뿐만이 아닌 웬만한 선수들은 격투기를 할 때 숨기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박문호는 두 번째 시합을 나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저 격투기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성공은 아니더라도 잘 돼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두 번째 시합에서 이긴 후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이겼다고 말씀을 드리자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시며 허락해 주셨다고 하죠. 이후 박문호는 더 잘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잘된 모습을 못 보여드려 많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박문호는 두 번째 프로 경기에서 판전승으로 승리하였는데요. 그러나 정찬성은 박문호의 프로 시합 이틀 전날 무릎을 크게 다쳐 당시 대회도 취소되었고 박문호 경기에도 참석을 못했었죠. 박문호는 승리 확정을 받고 눈물을 흘렸으며 케이지에서 내려와서도 한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박문호는 인터뷰에서 7주 동안 힘들게 운동한 시간이 생각났다. 그리고 갑자기 찬성이 형 다친 것이 떠올라 갑자기 눈물이 났다. 찬성이 형이 세컨드로 왔으면 이기고 큰 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생각에 눈물이 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문호는 아마추어 시합 이후 정찬성의 제자로 들어가 2년 동안 훈련을 하였고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죠. 박문호는 이후 꼭 성공해서 찬성이 형 딸들에게 미미 인형을 선물하겠다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당시 박문호는 짐승 같은 이미지지만 이날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되었었죠.